네, 시사팩트 오늘 첫 번째 팩트는요. 이재명 대통령 집 비정상 거래 논란입니다. 대통령 부부가 분당 아파트를 29억 원에 팔았는데 알고 봤더니 매수인을 상대로 17억 7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걸로 확인이 된 겁니다. 야당은 편법, 꼼수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이번에 대출 규제는 맛배기 정도에 불과하죠. 투기적 수요가 사실 부동산 시장을 매우 교란을 하는데. 여기 20억 넘어요? 집 없어 이제. 세상에 이런 방식으로 대출 규제를 피하는 꼼수도 있구나 감탄을 금하지 못했습니다. 집권 여당의 당명을 더불어 근저당으로 바꿔야 할 판입니다. 국민들이 내 집 마련 꿈을 이루기 위한 대출은 철저히 규제하고 틀어막더니 대통령 본인은 사금융으로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편법 꼼수로 막대한 수십억 이익을 본 것입니다. 이렇게 국민을 우롱하는 대통령은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그 근저당을 설정을 하시고 참 이게 암암리에 이루어졌었던 일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국민들이 이런 방법으로 우리도 하자, 이게 오히려 더 광고를 해준 효과가 있지 않나.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집이 29억 원에 팔렸다고 했잖아요. 여기 분당은 대출 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25억이 넘으면 여기 일반인은 2억 원밖에 대출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원칙대로라면 현금으로 27억이 넘게 있는 사람만 대통령의 분당집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이 문제 대한민국 최고의 부동산 전문가 김인만 소장님도 모시고 한번 집중적으로 따져볼 텐데, 소장님, 이런데 대통령이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우리가 은행에서 이제 돈을 빌리게 되면 은행이 그냥 돈 이렇게 주지 않잖아요. 그럼 내 집에 근저당이라는 물권을 설정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소유권과 같은 개념의 물권입니다. 강력한 권리고요. 그 집에 대해서 17억 7천만 원의 근저당을 설정하게 되면 그 집의 17억 7천만큼은 권리가 나한테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매매도 불가능하고요. 대출을 갚지 않으면 임의 경매도 넘길 수 있는 강력한 규제인데, 강력한 이제 물권 제도인데, 이걸 설정했다는 얘기는 이제 돈을 사금융으로 빌려주고 대부분 이제 제가 친구한테 빌려주더라도 그냥 빌려주지 않잖아요. 안전장치를 마련해달라 그러면 그렇죠. 대부분 근저당을 설정하기 때문에 안전장치로 근저당을 설정하고 사금융으로 돈을 빌려줬는데, 실제로 돈을 줬냐 그러면 그건 아니고 집을 매매함에 있어서 대출이 안 나오니까 집을 사는 매수자가 자금이 부족하니 그 부족한 17억만큼은 내가 나중에 받을 테니까 근저당을 설정해서 소유권을 먼저 넘기겠다. 한마디로 대출 규제로 자금 동원력이 약해진 매수자한테 편의를 제공해 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쉽게 말해서 대출 규제로 대출 못 받는 이 매수자한테 대통령이 직접 17억 원을 빌려준 셈으로 보면 됩니까? 사금융이라고 봐야 되겠죠. 사금융이다. 네. 차 교수님, 네. 야당이 지금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대출 좀 열어주세요. 이 대출이 막혀가지고 집을 못 삽니다. 라고 하는데 대통령이 뭔가 편법으로 집을 파느냐, 편법 사금융이란 말도 나왔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상당한 저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청와대의 주장을 들어보면 또 어느 정도 또 납득이 되는 측면도 있어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갖고 있던 집이 사실은 그러니까 일기 신도시 선도지구로 선정이 돼서 이달 말 사업 시행자 허가가 인가가 납니다. 지정고시가 되는데, 이거 쉽게 말하면 재건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번 그러니까 이 고시가 되고 난 그러니까 직전에 만약에 이 산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자칫 잘못하면 지금 이 원 소유자 자체가 사실은 그러니까 10년 이상 그러니까 보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개발 허가 사업권을 인수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김혜경 여사 같은 경우가 지금 그러니까 지난 2018년도에 아마 이 지금 지분 소유를 절반을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양도를 받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10년 그 기간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아파트를 산 사람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그러니까 이 지구 지정이 되기 이전에 만약에 그러니까 이 지금 등기 이전이 안 됐을 경우에는
다음에 분양권을 받을 수가 예, 없어요. 그래서 죄송한데 그 예. 재건축 문제는 잠시 뒤에 좀 더 다뤄보도록 하고요. 지금 이렇게 대통령이 17억 7천만 원을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한테 직접 빌려준 셈이 된 거잖아요. 이 거래 자체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내 집을 살라는 사람이 빨리 등기 이전을 안 해줄 경우에는 다음에 이 재건축 들어갔을 때 예. 분양권을 못 받기 때문에 말 그대로 현금 청산을 받을 경우에는 이 집이 다 그게 계속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여러 가지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미리 땡겨서 이 지금 등기를 하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매수자가 본인이 지금 현금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을 매매를 해서 거기서 나오는 그러니까 매각 자금으로 지불을 해야 되는데 예. 그 아마 텀이 한 3개월 정도가 비는 모양이에요. 예. 그러니까 10월 달 정도에는 돈을 줄 수가 있는데 이 3개월 동안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자, 앞서 뭐 말씀하셨지만 지금 대출 규제가 은행에서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분 같은 경우는 지금 현금을 17억이라는 현금을 동원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매수자의 편의를 봐주는 셈 치고 그러니까 이 한 3개월 동안 그러니까 자기가 그 빌려준 돈이 아마 17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건전항을 17억 7천만 원으로 잡은 것 같은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그러면 3개월 정도만 내가 빌려주는 셈 예. 치고 그 대신 건전항을 잡겠다는 것인데 예. 뭐 어느 정도 납득은 됩니다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사실은 이런 식의 이 매도자와 매수자가 이렇게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이 아주 생소한 경우다.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그 결정권자가 대통령이었는데 대통령은 사실은 이 규제로부터 벗어나는 일종의 편법을 한 거 아니냐는 그러한 주장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대목 중에 하나가 예. 사실은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주고 싶어도 못하는 이유가요.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팔고 다른 데로 옮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다른 데 옮길 필요가 없어요. 왜? 지금 현재 청와대 그러니까 대통령실 관사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예. 당장 17억이라는 돈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권에서 이야기가 일종의 관사 재테크하는 거 아니냐는 관사 테크 아니냐?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죠.